이곳은 핀란드의 한 가정집입니다. 10살짜리 소년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네 집에 놀러 온 모양인데요. 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는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친구의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전이라 배가 고플 만한데도 이 아이는 간식을 먹지 않았는데요. 이윽고 친구와 놀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간 아이는 울면서 배고픔을 참아낸 이야기를 엄마에게 합니다.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혼자 분통이 터진 엄마. 하지만 1년 뒤 핀란드 엄마는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녀가 겪은 한국에서의 재미있는 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쭉 살다가 작년에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된 베르타라고 합니다. 핀란드는 북유럽에서도 매우 추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날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을 수 있죠. 변화가 없다 보니 사실 핀란드는 우울증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에요. 평생 핀란드에서만 살 줄 알았는데 결혼 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그가 핀란드의 주재원으로 왔었어요. 그때 저는 핀란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핀란드 대표 음식인 리아플라트를 주력으로 파는 곳이었죠. 한국에서는 미트볼 요리와 비슷하답니다. 주재원으로 일하러 온 남편은 저희 가게에 리아플라트를 먹으러 자주 왔어요. 어느 날은 내일 가게 문을 일찍 닫아도 되냐고 묻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이마 호수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이마 호수는 핀란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거든요. 그 예쁜 호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성사 안 될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코가 꿰어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셋이 오붓하게 핀란드에서 잘 살았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곳이었죠. 그렇게 핀란드에서 삶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저에겐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유독 내성적인 아들입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숫기도 없어서 핀란드에 있을 때도 친구와 거의 논 적이 없어요. 본래 성격인 것도 알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졌어요. 핀란드는 개인주의 문화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말수가 적고 표정이 한결같아 무뚝뚝하다고 평가되는 나라예요. 여느 유럽인처럼 이웃이나 단골 가게 직원과 자연스럽게 날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약간 뭐랄까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안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상대에게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게 핀란드 문화거든요. 한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된 적 있었어요. 바로 핀란드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2m 간격으로 줄을 서 있는 거죠. 핀란드는 코로나 전부터 거리두기가 있던 나라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느 날 내성적인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핀란드 문화상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이는 친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꼭 가겠다는 거였죠. 저렇게 내성적인 아들이 굳이 가겠다고 하니 저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손가방에 과자와 빵을 조금 담아 놓았습니다. 초대해준 집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핀란드의 개인주의 문화니까요. 아이는 제가 준 손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집에 갔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오자마자 배고프다며 빨리 밥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의 가정이라면 오후 늦게 간식을 먹거든요. 아이가 안 먹었을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아이에게 친구네 집에서 간식을 안 먹었니? 라고 물었죠. 아들은 친구가 간식을 먹을 동안 자기는 친구 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했어요. 왜 같이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아까 친구 집에 갈 때 가져간 손가방을 자전거 탈 때 뒷좌석에 두고 탔는데 친구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에 내리니 손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지 뭡니까?
빈손으로 친구 집에 들어가게 된 아이는 그때부터 주눅이 들었나 봐요. 친구 부모님은 물론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불편했던 거죠. 오후 4시 반쯤 간식 시간이 돌아오자 아이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늘 그 시간에 간식을 먹으니까요. 그 집도 간식 시간이라 간식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빈손으로 간 우리 아이는 간식을 먹는 것도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지 친구에게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핀란드 문화답게 친구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간식을 먹으러 식탁으로 안 와도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직 어린 아이인데 왜 안 먹는지 한 번쯤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는 배고픔과 무안함이 섞인 감정으로 계속 놀다 집으로 왔어요. 아무리 문화라고 해도 저는 너무 화가 났고요. 당장 따지러 그 집을 가려다가 참았습니다. 되려 제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은 그 이후부터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의 성격은 더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가더군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 아시아로 간다는 것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까 하는 마음에 한국에 도착해서도 잘 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적응을 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제학교에 온 친구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다 보니 새로운 우리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학교 체육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고 해요.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그러니 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도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는 저에 반해 아이는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약속 시간도 정하고 동네 떡볶이 집도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 민건이가 생겼어요. 민건이는 제 아들에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핀란드 때 겪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저한테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저희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상처받지 않고 괜찮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였죠. 저는 단숨에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었던 엄마한테 오히려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묻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은 걱정 반 들뜬 마음 반으로 잠을 청하고 다음날 학교 끝나고 와서 친구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가방에 빵과 과자를 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문화는 핀란드와 달라서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예전의 실수가 되살아나는지 꼭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무척 궁금했어요. 과자와 빵을 챙겨서 친구 집에 간 아들은 재미있게 놀다가 친구 어머니가 배가 고프니 뭐 좀 먹어야겠구나 하며 아들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들고 갔던 과자와 빵을 친구 엄마에게 주었는데 친구 엄마는 이게 뭐야 하면서 가방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 집에 초대된 너는 내 아들처럼 귀한 손님이란다.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민건이와 잘 놀다가 주면 그것만으로 정말 좋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간식보다는 아예 든든히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혹시 돼지갈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해요. 달콤한 양념 돼지갈비를 싫어하는 초등학생은 단연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들은 놀다가 배가 많이 고팠는지 민건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에 앉아 허겁지겁 식사를 했대요. 민건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둘은 실컷 맛있게 먹고 다시 민건이 방에 놀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동안에도 민건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시고 아까 먹은 고기가 혹시라도 소화가 잘 안 될까봐 매실차도 주고 가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민건이 집에서 나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같이 내려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핀란드에 개인주의 문화가 있지만 그건 어른들 사이에 적용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 정이 많다는 건 예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대해줬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죠.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민건이 전화번호를 통해 민건이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민건이 어머니는 아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전화를 하냐며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음식을 차린 것도 아니고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는데 그걸 갖고 감동하는 게 당황스럽다고 하셨죠. 그리고 언제든지 민건이 집에 놀러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감사의 마음에 선물이라도 드리겠다고 제가 고집했어요. 그러니 민건이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핀란드에서 왔다고 하셨죠? 라고 물으시더니 뜬금없이 그럼 다른 선물은 못 받겠고 자일리톨껌 한 통 주세요 하시며 유머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핀란드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자일리톨껌이 더 유명했네요. 민건이 어머니의 재치에 저도 웃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민건이 집에서 성공적인 방문기를 마친 우리 아들은 그 이후 점점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좋아졌고 이젠 게임할 때 팀 대표도 한답니다. 한국 와서 사교성이 정말 좋아졌지요. 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른들 덕입니다. 저는 남편이 한국 주재원 할 동안 아이의 청소년기가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안정적이고 따뜻한 곳에서 청소년기를 잘 보낸다면 이 세상 어디 나가도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핀란드 소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을 제대로 느꼈네요. 이 가족이 한국에서 더 많은 우정과 추억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